통로에 지금 숯박스가 쌓여있나요? 왜 그런 짓 좀 하지 마세요. 그거는 엄청 힘들어지는 겁니다. 주방은 바로 전쟁터가 돼요. 배식구에 이모가 먹던 커피가 놓여져 있나요? 진짜 못하게 좀 해주세요. 그게 엄청 일을 더디게 만듭니다. 주방 정리 하나하나가 매출을 만든다니까요. 정리된 주방만 살아남습니다. 그 이유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주방을 어떻게 정리하면 매출을 극대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인가, 이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매출이 없는데 그런 게 무슨 소용이냐, 그럴 수 있겠지만 매출이 없을 때 정리를 잘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매출이 날 때 원활하게 나죠. 보통 식당들이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게, 매출이 없을 때 그냥 대충대충 하고 매출이 나면은 무한정하는 거예요. 그 어떤 비유로 할 수 있냐면은, 군인들이 평소에 전쟁이 없다고 훈련 안 하나요? 전쟁이 없을 때 훈련을 해야 되고 전쟁을 대비해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식당에서 일하는 건 전쟁이잖아요. 주방 설계가 잘 안 돼 있어도요, 정리 하나만 잘하면 그걸로 큰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주방 정리는 식당의 무조건 기본이에요. 이것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매출이 안 나요. 매출이 안 나고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잘못된 설계를 탓하기 전에 주방 정리부터 좀 하세요. 얼마 전에 또 컨설팅을 갔을 때 매출이 나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설계도 물론 이게 구조가 너무 안 좋죠. 근데 대부분 그런 컨설팅을 가거나 상담을 가면요, 설계 어떤 구조도 너무 안 좋지만 정리정돈이 난장판이야. 10개 중에 8개는요 주방이 난장판이에요. 그건요 설계 문제라기보다는 정리정돈의 문제예요. 청소도 잘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본인이 뭐가 잘못된지 잘 모르지. 왜냐? 계속 개선을 하려면 뭔가 이렇게 계속 움직여야 되거든요. 뭔가 바꿔줘야 되는데 그거를 또 주방 이모들이 싫어해요. 직원들은 그런 거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 계속 정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뭘부터 해야 되냐? 냉장고 정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냉장고 정리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로 냉장고 정리는요, 냉장고 안에 조리 도구나 손님 식기를 넣어서는 안 돼요. 이런 거 많이 해요. 이모들이 이런 동그란 바구니를 많이 냉장고에 넣어요. 왜 그러냐면 그걸 꺼내서 바로 조리 도구를 쓰는 거야. 물을 체에 받쳐서 물 뺀 다음에 딱 집어넣어. 그 다음에 또 손님 식기에다가 뭘 막 조금 좀 비비거나 뭐 이렇게 뭐 계란을 푼다던가 이런 거에 딱 넣어놔. 숟가락 꼽아가지고 이런 거 넣어놓으면 그 냉장고 안이 좁아져요. 왜냐면 그게 약간 모양이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차곡차곡 수납이 안 되는 거야. 그런 주방이 지방은 너무 많고 작은 식당일수록 그런 게 좀 심한 것 같아요. 체계적이지 못하니까. 그런 조리 도구를 냉장고 안에 넣어서는 안 된다. 그냥 수납 도구가 필요한 거죠. 사각통, 흰통. 저는 락앤락 쓰는 것도 반대예요. 왜냐면 락앤락은 뚜껑을 개봉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모양이 일정하지가 않아서 락앤락 통은 전혀 안 써요. 저는 그냥 흰통 1호부터 8호까지 11호까지가 있는데 흰통을 주로 씁니다. 그 다음에 스텐바트를 주로 씁니다. 두 번째는요, 냉장고 안에 얼음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청소하고 얼음을 없애줘야 돼요. 얼음 청소하라고 그러면 막 칼로 깨가지고 냉장고 빵꾸 내가지고 그 냉장고 안에 있는 배관이 빵꾸 나가지고 냉장고 못 쓰게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칼로 깨면 절대 안 됩니다. 냉장고 얼음을 제거할 때는요, 가장 빠른 방법은 선풍기를 거기다 쬐는 거예요. 물을 뿌리는 방법도 있지만 물 뿌리다가 전기 잘못해가지고 냉장고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냉장고를 끄고 냉장고 문을 개방한 다음에 선풍기를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쐬줘요. 그러면은 얼음이 빨리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가 좋냐면은, 얼음층이 막 이렇게 두껍게 된 집도 있잖아요. 그런 냉장고들이 있는데 온도계가 묻히면요, 이게 냉장고 이상 가동을 해요. 주변에 온도가 낮으면 냉장고가 안 돌아가요. 그래서 얼음을 다 제거해야 냉장고가 제대로 가동하니 얼음 제거를 자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얼음이 이렇게 두껍게 쌓이면은 어떻게 집어넣고 그 안에 점점 좁아지는데, 냉장고가. 옛날에 아는 형이 아이스크림 냉장고 2년 동안 청소 안 했대. 얼음이 이렇게 두꺼워요. 양쪽으로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두꺼우니까 내용물도 몇 개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냉장고를 자주 청소해 주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선입선출 엄청 중요합니다. 식당에서 맛을 내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선입선출이에요. 제가 자주 예시를 드는 게, 냉동 우동면 있잖아요. 냉동 우동면은 냉장고에서 오래 갈 것 같죠. 영하 20도짜리, 영하 50도 말고 영하 20도짜리 일반 냉동고에 우동면이라든가 냉동면이 들어가면요, 일주일이 지나면 냉동면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게 물에 녹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그 마름 쪽이 밀가루가 돼서 풀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면의 탄력이 떨어지고 그 면이 얇아지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스크림 냉동고에다 냉동 우동면 넣었어요. 그 다음날 또 왔어요. 거기다 또 우동면을 또 덮어 씌워놔요. 그럼 위에 걸 쓸 거 아니에요. 그 밑에 거는 일주일 한 달 갈 거 아니에요. 그럼 한 달 뒤에 그 냉동면을 보면요, 냉동면 사이에 얼음이 막 박혀있고 냉동면이 말라있어요. 그거 면 삶아가지고 먹잖아요. 입에서 다 풀어져요. 그래서 선입선출이 중요하다고요. 고기도 마찬가지예요. 고기도 썰어가지고 냉동시켰어. 아무리 랩을 씌워놔도 이게 시간이 지나잖아요. 영하 20도에서는요 지방이 산패하기 시작해요. 누렇게 변하거나 근육에 있는 그 수분이 말라가지고 허옇게 변해요. 그 고기 못 먹어요. 그래서 선입선출이 엄청 중요하다고. 선입선출을 철저히 지키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요, 냉장고에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냉장고에 뭔가를 넣어놓을 때는요, 냉장고의 80%만 채우셔야 돼요. 특히
음료냉장고는 뒤쪽에서 냉이 떨어져요. 간접냉장고도 뒤쪽에서 냉이 떨어집니다. 뒤쪽 벽 쪽을 향해서 냉이 떨어지는데 거길 위쪽 칸에서 딱 꽉 채워서 막으면 밑에 칸이 안 시원해져요. 꽉 채우면 그 뒤쪽에서 냉이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위에만 잔뜩 시원해지고 밑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는 상하죠. 그래서 냉장고의 80%만 채우는 게 가장 냉장고를 효율적으로 쓰는 거예요. 다른 팁은 하나 드리면 직접 냉각 방식의 냉동고는요 꽉 채워도 돼요. 이게 배관형이라서 벽 쪽으로만 시원한 냉을 뿜거든요. 그거는 꽉 채워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박스에 넣지 마세요. 박스가 들어가면 공간도 많이 줄어들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아이스박스 채로도 넣는 사람들도 있는데 냉동고가 이 안으로 아이스박스 침투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아시죠? 이런 바보 같은 짓 하는 애들이 있어요. 좀 더 냉장고를 오래 보관하려고 전복을 아이스박스에 넣어놓고 그다음에 뚜껑 덮은 다음에 냉장고에 집어넣어요. 그 전복 상해서 죽어요. 상해요 금방. 왜냐면 상온에서 딱 덮어놨기 때문에 아이스박스 안에는 상온이 유지될 거 아니에요. 그걸 냉장고에 집어넣어봐요. 한 이틀 지나야 냉장고 냉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럼 멍청한 짓 한 요리사들이 있더라니까.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냉장고는 냉이 바로바로 들어와 줘야 돼요. 냉장고는요 식당에서 생명창고나 마찬가지예요.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선반 정리에 확실한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선반은요 벽선반과 까치선반 그 다음에 하부 작업대가 있어요. 벽선반이 2단 벽선반을 기준으로 말한다면 위쪽은 하루에 한 번이나 며칠에 한 번 쓰는 식자재나 조리도구를 놓는 공간이고요. 그 아래쪽은 하루에 한 번 정도 쓰는 거고 그 밑에 있는 까치선반은요 거의 매일 하루에 수시로 쓰는 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작업대 위에 작업대 냉장고나 이런 데 올라가는 건 그냥 수시로 계속 쓰는 거죠. 그냥 그런 것들이 올라가는 공간으로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상부 선반은 잘 안 쓰는 그런 기물이라든가 식자재 하루에 한 번 정도 쓰는 식자재가 봉지채로 보관하는 거고 중부 선반 거기 좀 아래쪽에 있는 2단 벽선반의 아래쪽에 있는 거는 하루에 한 번 정도 쓰는 기물이라든가 개봉한 식자재들이 거기에 놓여지는 거죠. 식자재 중에 건식자재를 말하는 겁니다. 건식자재예요. 자, 하부 쪽에는요 자주 쓰는 소스나 칼, 또 이제 핸드 블라인더, 양념통 이런 것들을 보관하면 됩니다. 선반 정리는요 속도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자주 쓰는 걸 내 손이 닿는 공간에 놓아야 됩니다. 자, 다음은요 식자재 정리에 대한 방법을 얘기해 드릴게요. 식자재를 사용할 때 냉동품과 냉장품이 있잖아요. 건식자재 있는데 건식자재 같은 경우에도 여름에는 곰팡이가 피기 때문에 냉장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여름에는. 겨울에는 상관이 없어요. 춥기도 하고 해서 상관없지만 건식자재는 냉장고에 보관해야 되고 자 냉장에 보관해야 할 식자재들은요 야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쓰는 게 아니면 물에 닿으면 안 됩니다. 물에 닿으면 빨리 상해요. 그리고 물에 닿은 야채는 옆에 야채를 또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대파 같은 경우에도 그 당장 내일 쓸 거 아니면 물에 씻지 않는 게 좋아요. 양배추도 양배추를 잎을 까가지고 랩핑해서 보관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원물채로 야채는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박스채로 들어가는 게 좋긴 해요. 아까 박스채로 넣지 말라는 건 냉동 보관이었고요. 야채들은요 되도록이면 박스채로 보관하면 좋은데 박스가 너무 부피가 커서 양을 좀 줄이고 싶다면 안에 보면 신문지나 비닐에 쌓여 있는데 그 상태로 물을 묻히지 않고 넣는 것이 가장 오래 보관하는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 고기 육류 같은 경우에는 진공을 쓰는 게 굉장히 오래 갑니다. 진공을 쓰면요 산소가 닿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더 오래 가냐면요 고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해보니까 진공을 하면은 냉장 상태로 2주도 가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컨디션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 그 환경에 따라 다른데 고기 같은 경우에는 냉장 잘 보관하면 2주 정도 가고요. 보통 일주일까지는 그냥 진공하면 가요. 그래서 이게 고기라든가 생선류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쓰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좀 오래 쓸 수밖에 없다 그럴 때는 진공하면 연어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도 넘게 할 수 있어요. 냉동시킬 때도 진공을 해서 냉동을 시키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상온에 보관하는 것들은 햇빛에 닿지 않는 음료라든가 술 같은 것도 햇빛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되고요. 술박스 같은 경우에도 무거우니까 빈 박스는 위쪽에 술이 들어있는 박스는 아래쪽에 보관하시는데 이렇게 박스가 이렇게 두 개 있잖아요. 술박스가 무거운 게 그럼 그 위에 선반이 하나 있어주면 이게 위에 거를 드러내지 않고도 밑에 걸 꺼낼 수 있기 때문에 선반이 있는 곳에 술박스를 보관하는 게 좋아요. 여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술박스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술박스를 관리할 때는 반드시 선반에 보관하고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주방 정리정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요. 주방 정리정돈에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동선에 방해되지 않게 놓는 것입니다. 그런 집들이 많아요. 술박스를 놓을 데가 없으니까. 술박스가 항상 생각보다 문제예요. 주방을 만들거나 식당을 할 때 술박스에 대한 생각 안 해놓거든요. 근데 술박스를 놓고 온 건 사실은 마땅치가 않아요. 식당이 좁아서. 술박스를 내가 다니는 통로에 놓는다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효율도 떨어지고 위험합니다. 동선에 방해되지 않는 곳에 물건을 놓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사용 빈도에 따라 정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용 빈도가 높을수록 내 손에 닿는 곳에, 사용 빈도가 낮을수록 높은 곳에 보관하는 게 맞겠죠. 세 번째는요, 식당에서 정리는요 수시로 미친 듯이 하는 겁니다. 미친 듯이 계속 정리되어야만 매장이 깔끔하고 움직이는 그 어떤 라인에 문제가 없어져요.
식당에서 정리는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정리는 곧 돈이 되거든요. 꼭 기억하세요. 식당의 정리 정돈에 관해서 어떤 질문이 있으시면요,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 답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질문을 잘 해주세요. 그냥 무조건 정리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런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자세하게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에 친절하게 여러분들 위해서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화이팅! 자, 오늘 주방대장 끝입니다. 감사합니다.